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9월 1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김 기자,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이죠. 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오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회의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인데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결성이 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아시아는 무궁한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가 특별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했는데요. 김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상호 신뢰와 공감의 산물로 탄생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서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등 영역을 막론한 협력의 방향성을 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세션과 특별 세션으로 구성이 됐는데 오전에 있었던 본 세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1년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 30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고요. 오후에 있을 특별 세션에서는 경제와 디지털 전환 협력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회의 후에는 미래지향적 상생관계 발전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의장 회의에서는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김 의장은 각국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 지지를 직접 요청했고요. 회의장에는 홍보 부스가 만들어졌고 회의 중간에 홍보 영상을 상영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주최로 오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서 재산 누락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을 위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수사, 정치보복 수사라고 공세를 펼치면서 공판 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수사 형태나 수사 방향, 검찰 개혁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재산 신고 누락,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항의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는데요. 하루 만에 보이콧 결정을 철회하고 행안위를 비롯한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일정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길 기자, 이번엔 정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고요. 네,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오늘 접수하면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 특검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약속한 대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체포 영장 심사에 응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며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쇄신을 위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다음 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이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여야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9.19 선언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했으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권에서는 오늘 오후 예정된 5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포럼 회원들과 함께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긴급 공청회를 열고 처벌 강화 등의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언론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로 정치적 선동을 한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규탄을 넘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언론 환경 개선과 공작 사건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주 정치기 수석 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59조 2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다며 내놓은 해결책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세 기조를 중단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에 열쇠를 준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 쟁점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레 본회의 표결 여부 등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게 되고요. 오전에 잠깐 보니까 뭐 10억 가까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여세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기존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지를 판결문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결국 지금까지 이제 30여 년 넘는 동안 이제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걸어온 궤적을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되고도 충분히 남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본인의 철학과 어떻게 보면 답변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철학으로. 첫 번째가 사법권의 독립. 두 번째가 법의 지배, 세 번째가 소수보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특히 첫 번째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특히 이제 최근에 있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관련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선거법 관련되는 재판을 끝내면서 민주당과 관련되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솜방망이처럼 엿처럼 길어서 3년 6개월, 4년 해서 거의 임기를 채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여러 가지 정치 철학 중에 가장 첫 번째 철학을 사법부 독립,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얘기했는 그런 부분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예. 지금 현재의 어떤 사법부가 편향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예. 그 외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족들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되는 그 재산 신고 의혹이라든가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괜찮을까요? 몰랐다고 그런 해도? 부분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중대한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특히 야당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대법원장을 대고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 예. 많은 부분은 의혹일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의혹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거듭 이제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고요. 네.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예, 표결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거는 이제 물론 청문회가 다 끝나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대법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거 사법부의 예.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론 공직자도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대법원장은 법 전문가고 법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법을 몰랐고 법이 바뀐 걸 몰라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통해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다면 뭐 백반양보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고 법 전문가신데 그걸 몰라서 그걸 제대로 신고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설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재산들도 대부분 다 처가와 연관된 부분이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여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해 동안 제대로 신고가 안 됐어요. 근데 재산 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예. 한두 번 해보면 이걸 빼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냐. 또 하나 사법부는 상권 분립의 어떤 권력 균형과 그다음에 권력 간의 어떤 그 견제 이런 역할을 하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한 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예. 부분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일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내용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민주당이 지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월하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통과를 이제 장담하기 어렵다. 일단 뭐 청문회는 뭐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좀 더 내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오늘 상경합니다. 오늘 9.19 평양 공동선언 그 5주년 기념식이 여의도 63빌딩에서 5시에 열린다고 하는데요. 거기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오면서 오는 김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입원 중인 병원에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들러서 이제 뭐 단식을 뭐 중단할 것을 권유할 것인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분 관련해서 지금 메시지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에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기 이전에 병원에 가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민주당의 당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만류하는 취지의 방문을 할지는 조금 더 오후 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기류가 기꺼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갈지 그럼에도 말지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래 예. 아직까지는 그 오후 일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를 사실 마음으로는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전 그 민주당 그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이른바 친문과 친이는 상당히 앙숙처럼 많이 다투었습니다. 특히 전전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친노 쪽에 있는 분들이 그 친이를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둘 사이에 상당히 깊은 감정의 골이 있었었는데 네. 여전히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세력이 강화하면서 친문 세력은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은 친문 친노를 넘어서 친이를 넘어서 당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그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친문 쪽에서는 약간은 좀 과연 가야 되느냐 하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문 전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병문안이 성사가 될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뭐 만약에 단식을 만료한다면 그게 또 수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는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안 만나고 가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나면 당연히 단식을 중단을 하고 얘기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10년 전에 단식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근데 그 단식이란 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반드시 단식을 중단해라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중단할 거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물론 이제 수혜금 계속 공급받으면서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그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결집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되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정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그 민주당의 뭐랄까요, 똘똘 뭉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모레 아마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 청구를 막겠다.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됐고 강성 지지자들도 또 부결의 사례를 밝힌 사람들을 이제 또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집하는 세결집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예측하는 바로는 다가오는 21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략적으로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 그 이후에 다음번에 그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은 설령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다음 회기에 그 회의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2018년에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그 설날 추석 직전인 그 9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가부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예측을 모레가 하는데요. 아니고 25일에 그렇죠. 표결이 될 왜냐하면 것이다. 현재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강하게 본인이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속 단식을 주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부간에 결정을 하면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그 후 폭풍이 굉장히 셀 거라라고 저는 그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9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퇴정함으로써 보이콧을 통해서 결의를 무산시키고 그 이후에 그 한 주 정도에 있는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가오는 9월 25일 추석 연휴 직전에 가부간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물론 예측이 제가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친명계 쪽에서 워낙 강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같이 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비명계가 과연 제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번에는 제3의 길로 그 보이콧을 통해서 무산시키는 예측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봅니다. 21일 표결을 이제 보이콧하는 그
안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는 말씀? 뭐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당원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비명계를 이런 쪽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당론으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예.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뭐 분위기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거 뭐 그냥 지금 걷기도 힘든 상태고 예. 계속 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심사 출석을 해서 그러면 앉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자유의지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표결을 하고. 네, 예. 표결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뭐 지난번에도 뭐 아슬아슬했죠. 근데 이제 139대 138로 예, 맞습니다. 찬성이 더 많이 한 표 더 나왔죠.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채워서 결국 이제 이제 부결이 부결됐죠. 됐는데, 예.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일단 단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동의안을 찬성해 준다는 건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비명계를 하더라도 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동한다고 하면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 되냐. 어차피 검찰은 이제 기소할 거고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은 진행이 될 텐데 굳이 구속까지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서 표시한다고 해도 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가결된다 하더라도 뭐 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를 심사를 가야 받게 되죠.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 심사를 일정을 잡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몸이 건강이 저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당장 가까운 시일에 출석해라 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부결적으로 아마 힘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그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또 이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레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함께 이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총리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이 이제 절대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수용하지 않으면 또 무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한마디로 될까요? 예. 방탄 해임 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그 의원 총회를 통해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의안을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단식을 거두어 달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를 포함한 이제 내각 총사퇴였는데 예. 저는 처음에는 맥락을 못 잡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느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해서 월요일 날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예. 또 같이 이제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은 그 결의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9월 21일 내일입니다. 예. 결국 그것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먼저 결의가 될지 아니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먼저 결의될지는 모레,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결국 미리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표를 결집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결국 한덕수 총리를 제물 삼아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식으로의 어떤 민주당의 의원들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고 이벤트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후 맥락 왜 지금 그 한덕수 총리를 지금 해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옛날에 작년에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밤 할로윈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지금 이걸 다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왜 하지 않고 지금 1년이 되지 않아서 왜 하죠? 그렇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결국 상식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과 연결되는 그것이 가장 어떤 실효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회의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탄해임건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시고요. 뭔 방탄이죠?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방탄이 되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안 돼야 돼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또 심지어는 단식하는 동안 2번이나 불러 소환 조사까지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단식을 하고 아니면 뭐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검찰이 본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죠 대체? 거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방탄과 연계된 건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의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각의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내각의 수장은 이제 국무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국정의 잘못된 난맥상, 잘못된 부분들을 대통령 형사소추를 받지 않잖아요. 또 국회가 그거를 탄핵을 하려면 또 이제 숫자도 더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저는 한덕수 총리한테 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청주에서 있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잼버리 문제 이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상징적으로 한덕수 총리 내각의 이제 가장 수장인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법부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한덕수 총리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뭐 직접적으로 잘못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 내각 총사퇴라 안 된다면 한덕수 총리라 좀 바꿔서 국정쇄신을 좀 해달라. 그리고 사실 국정쇄신 해달라고 했더니 장관들 교체한다고 지금 후보들 3명 얘기했는데 그분들 다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참신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내각에서 일했던 분들이고 또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쇄신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그게 이제 국정쇄신을 하라고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 건의안을 내는 것이고. 예. 근데 뭐 수용될 가능성은 낮죠. 낮죠. 그러나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입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계속 행사하시는데 그렇다고 입법부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대통령이 난 반대요. 그러면 입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역사의 기록에 예. 남고 국민적 판단을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입법부는 입법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최광욱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이제 대학원 진학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턴서를 이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원 4년 임기 중에 3년 5개월을 이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게 함으로 해서 지체된 정의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제 그와 같은 유죄 판결이 있은 이후에 최광욱 전 의원께서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 세력이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죄 판결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양심 세력입니까? 어제 판결을 하면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9표로서 유죄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이 비양심 세력이고 어떻게 보면 그 민변에서 지금 회장도 하셨던 네. 그 김선수 김선수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회피했는데 그분들도 비양심 세력입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네.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거의 83% 본인의 임기를 거의 다 보장해준 그와 같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못할 망정 그와 같은 세력 그 대법관을 비양심 세력으로 비유한다는 어떻게 비난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300명의 어떤 그 대표로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광욱 전 의원의 태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예. 지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알겠습니다. 한없이 길어진 반면에 예. 국민의힘 관련되는 것은 한없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최준봉 교수님. 그냥 뭐 일단 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강욱 예.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러나 아쉬움은 남죠. 그러니까 허위 인턴서 작성 문제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아쉬움은 남는 거지만 이거는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최진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 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